안녕하세요. 서원장입니다. 유튜브로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자주 올려야 되는데, 제 시간 여건상 그러지 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되도록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가평에 있는 계곡이 옆에 붙어 있는 전원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단지에도 여러 건의 경매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나올 때 다른 물건들을 보다가 저는 이 물건도 경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등기부를 봤더니 역시나 이 물건도 경매가 그때 신청이 된 상태였는데 드디어 이게 경매가 나와서 이번에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77705 사건입니다. 가평 청평면 삼회리에 있는 단독주택, 이 다가구 주택인데 자, 이 물건은 3층까지 나와 있는 2, 3, 4층이네요. 2층과 3층이 있고 옥탑방이 있는 그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보시면 현재 토지 면적은 전체가 뭐 62 중에 41이라고 나와 있고요. 41평. 건물 면적은 28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전부고 토지는 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번 18일 첫 기일인데 감정평가 금액이 1억 7,500만 원 정도, 약 1억 7,600 정도 나왔네요. 이번 첫 기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토지는 3필지예요. 그래서 171에 44 전이 9.68평이 있다고 돼 있고 도로가 5.38평 그리고 대지가 26.02평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는 역시 또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총 대지가 41평인데 다른 것들은 그대로 다 나온 게 맞지만 171에 42번지 이 도로 지분만 전체 중에 이제 이 5.38평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에 딸려 있는 도로 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 도로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분 경매라 하지만은 어, 소유권을 뭐 일부만 취득하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겁니다. 건물을 보시면 1층은 필로티 이제 구조의 주차장이 있는데 1.44평이라고 돼 있고 2층은 9.7평, 3층도 9.8평 그렇게 돼 가지고 뭐 그다음에 또 3층에 7.94평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옥탑방, 다락방인데 총 28.89평 지금 전용 면적이 이렇게 됩니다. 임차인 현황 등 보면은 점유 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지금 점유를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 그리고 폐문 부재로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전입세대 확인서에도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정확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로 확인을 요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건물의 등기부상에 어떤 특별한 이상이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건 없습니다. 주의사항에 또 뭐가 있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로의 복구 계획서 제출 필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청평면 사시조의 회신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전이 9점 몇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전답을 입찰할 때는 반드시 농지증,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낙찰받고 일주일 안에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이 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이것도 뒤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물건을 보시면 이 우선 지도를 폈는데 자, 여기 이제 이게 빨간색이 뭐냐면 경기 둘레길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둘레길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옆에는 나무들이 쭉 있어요. 우거져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계곡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북한강하고 만나죠. 자, 이게 산에서 내려오는 이 계곡물이 북한강으로 다 흘러나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징검다리가 있어서 건너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 양옆에는 이제 들판들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바로 뭐냐면 수플로 탐방센터라는 곳이고요. 이 센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체험학습 같은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주말에만 예약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 탐방센터가 있었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 이 해당 여기도 단지로 한 4채 정도를 지었는데 이 지금 이 물건이고요. 자, 여기가 아까 전에 그 징검다리 그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그 징검다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일로 쭉 가면 바로 이 탐방센터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진인데 물이 굉장히 맑고 좋았습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위치가 대략적으로 어디냐면 바로 이 지도상에서 이쪽 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징검다리에서 바라봤을 때 이쪽으로 찍은 그런 사진인데 옆에 보시면 별 해는 밤 펜션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펜션이 있었는데 이 펜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뒤쪽으로 계곡으로 넘어가는 내려가는 그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펜션 이용자들이 정말 바로 이 계곡을 나만의 공간으로만 쓸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펜션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가격 자체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예약이 그렇게 막 꽉 차가지고 자리가 없는 그러한 곳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펜션 같은 것들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홍보 부분들이 잘 안 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계곡 쪽에는 인적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냥 돗자리 깔아놓고 이 근처에서 피크닉을 즐겨도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펜션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가평이기 때문에 여기 위치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을 한번 사진을 찍어봤는데 굉장히 맑습니다. 맑고 차가웠고요. 이때 제가 직접 우리가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 어, 이때 여름에 갔었습니다. 이 여름에 갔었던 이유는 일단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굉장히 물 맑죠. 예, 이런 곳이고요. 자, 그리고 이곳은 바로 여기가 아까 숲을 탐방센터, 숲을로 탐방센터인데 이 펜션 저기 계곡 있었던 아까 그 징검다리 쪽에서 바라봤을 때 찍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저희 탐방센터 찍었고요. 여기는 이제 탐방센터 쪽에서 바라본 사진인데 여기 단지가 바로 아까 경매 나온 물건 그 단지고 실제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은 이 물건이겠네요. 이 사진도 역시 이 탐방로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경매 나온 물건은 바로 이게 될 거고요. 경매 나온 물건이 바로 이제 이 해당 건물인데 이 아까 분명히 토지가 세 필지였습니다. 그 중에는 전도 9점 몇 평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건물 뒤편이고요. 이 뒤편에서 옆으로 바라보시면 자 바로 이게 계곡이 보입니다. 자, 이 계곡에 바로 붙어 있는 이 토지, 이 전 9.6평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건물을 분양받을 때 여기에 계곡에 붙어 있는 이 땅까지도 같이 분양한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건들과 달리 바로 이제 이 건물은 계곡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계곡으로 바로 이제 지나갈 수 있는 나만의 계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농취증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낙찰 받기 전에 농취증에 대해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래서 원상복구에 대한 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제출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낙찰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개인적으로 낙찰 받고 나서 아까 좀 전에 있었던 여기에서 바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이 위치에다가 평상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계곡까지도 연결되는 걸 만들어 놓으면 정말 나만의 계곡을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물건이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약 1시간 조금 넘으면 도착하는 거리이고 나만의 계곡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물건 상당히 지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물건을 제가 왜 이제 또 보게 됐었냐면 자, 이게 지금 지적도인데, 지금 사실 여기 아까 나와 있던 다른 물건들 있죠. 그 중에서 이 171의 4번지와 41번지, 40번지가 전부 다 경매가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여름에 이 41번지가 경매가 나온 거를 물건 조사를 왔다가 사실 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이 171의 4번지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4천에 낙찰이 됐었고요. 이 40번지는 1억 1천대에 낙찰이 됐습니다. 1억 1천 정도에 낙찰이 된 이유는 이 물건에는 유치권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렴하게 낙찰이 됐었고요. 자, 그리고 171의 4번지. 이 물건도 경매가 나왔을 때, 이때 들어가도 되겠다 싶었는데,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물건 또 뒤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물건을 보러 왔다가, 아, 이 물건은 바로 계곡으로 연결되는 길이 바로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 물건, 지금 43번지 77지 공호 사건 같은 경우는 바로 뒤로 계곡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게 너무나 멋있어 보여가지고 혹시나 이 물건도 경매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어서 등기부로 한번 떼봤더니 역시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건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 경매 물건 내역서에 보니까 이 옆에 있는 44번지 전까지도 역시 포함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 여기에 넘어가는 이 여기다가 길을 만들면 나만의 계곡이 될 수 있는 이런 물건이기 때문에 아, 이거 상당히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41번지 사건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보시면 2억 9,800, 약 3억 정도의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 유차의 끝에 1억 8,5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감정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77705 사건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1억 7천대가 나왔는데 그 반면에 이 물건은 감정만 해도 3억 가까이 나왔어요. 그 차이가 뭐였냐면 어, 이 사건은 옆에 건물이에요. 바로 옆에 건물인데 얘는 건물 전용 면적이 36평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77705 사건 얘는 바로 전용이 28.89평, 약 29평이죠. 전용 면적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감정평가 금액이 상대적으로는 앞에 물건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로 주거 생활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컨하우스로 쓰다 보니까 면적 전용 8, 9평이면 사실 굉장히 큽니다. 크긴 하지만 세컨하우스로 쓰기에는 오히려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이 정도 면적이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앞에 물건 좀 전에 있었던 그 옆에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바로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사건인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이 가격에 받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훨씬 더 저는 강하게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최저가의 낙찰을 받아도 나쁘지는 않은데 어, 그래도 경매로 받는 만큼은 사실 이런 전원주택 같은 거를 신권에 받는다라는 건 조금 자존심이 상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번에 들어가서 낙찰 받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유찰이 되면 아마 다음 기회는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낙찰가가 지금 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생각이 있는 분들은 지금 기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물건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세컨하우스로 쓰는 것도 괜찮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에어비앤비 같은 임대 목적으로 하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은 대신 여기는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없는데 여기 뒤편으로 주차장 뒤편으로 공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을 조금 활용하거나 이쪽 공간에다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물건 나만 쓸 수 있는 계곡으로 연결되는 이런 물건이라면 에어비앤비로 뭐 어떤 임대를 놓고 했을 때도 상당히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평면도를 보시면 여기 필로티 여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요.
여기가 2층, 거실, 욕실 따로 있고 주방 이렇게 있어요. 예, 그리고 3층에 보시면 침실하고 서재가 있고 또 욕실이 따로 있고 다락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건보다는 확실히 면적이 좀 적기는 한데 그래도 뭐 세컨하우스로 쓰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크기이고 그냥 에어비앤비 같은 어떤 펜션처럼 그렇게 임대를 놓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구조와 그런 면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찰하실 분들한테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물건으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